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국의 발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라의 건국과 성장. 마지막 나라로 신라가 성장합니다. 이제 신라가 건국하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건국은 진안의 소국에서 시작합니다. 나라 이름은 사로국이었습니다. 사로국. 그러니까 사만이 있었죠. 우리가 여러 나라에 성장할 때 사만, 진안, 변함, 마한. 이 중에서 제일 세력이 강했던 곳이 마한이었고 그 중에서도 목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쪽에 진안이 위치했었는데요. 이 진안의 소국으로 사로국이 있었는데 이 사로국에서 신라가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로국이 발전하고 다른 주변 나라를 흡수하면서 신라라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박혁거세도 뭐 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건국 이야기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진안의 여러 촌장들의 추대를 받아서 정확하게는 육부, 그 진안의 소국의 육부 6개의 부족의 추대를 받아서 건국했다. 진안의 6개의 부족의 추대를 받아서 건국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신라가 마지막이라 했죠. 가장 성장이 더디고 늦었다. 왜 신라의 성장이 가장 더뎠냐면은 신라의 위치 때문입니다. 위치. 신라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신라의 위치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죠. 비교적 조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고구려, 옆에는 백제 이렇게 해서 신라는 고립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중국 문물 수용이 어땠다? 늦었다라는 거죠. 중국 문물 수용이 늦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체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고 약간 토착적인 성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신라의 이 동남쪽으로 치우쳐진 위치 때문에 중국 문물의 수용을 받지 못했고 발전은 더뎠지만 어쨌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합니다. 점점 발전을 해 나가겠죠. 그 발전의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신라는 왕호가 많이 변천해요. 왕은 왕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라는 예전부터 왕을 다르게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신라는 거서관이라는 왕의 이름을 썼습니다. 왕을 거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 시기에는 박혁거세를 혁거세 거서관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혁거세 거서관. 아시겠죠? 혁거세 왕이 아니라 혁거세 거서관. 그리고 그 거서관 다음에 차차홍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왕 시기에 차차홍이라고 불렀는데 남해 차차홍이 되는 거죠. 이 차차홍은 재정일치의 면모를 보입니다. 이게 차차홍이라는 말은 약간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제사장. 그래서 왕이 제사를 담당했다, 신과 연결됐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재정일치의 사회의 면모를 약간 보이는구나. 왕이 정치와 제사를 모두 담당하는구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왕 때부터는 이사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금. 이사금. 이 이사금이라는 말은 뭐 어떤 유래에서 존재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력한 왕의 후보가 유리왕 그리고 석타르라고 해서
나중에 탈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이 왕 자리를 놓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리왕이 그러면 떡을 한번 씹어보자. 떡을 씹었을 때 이빨 많은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이빨 많은 사람이 왕이 되자 이랬는데 유리가 떡을 씹었을 때 이빨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빨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 해서 이금, 이사금 이렇게 이름이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마리깐입니다. 이 마리깐이 언제 되냐면은 내무랑 때부터 시작하고 내물 마리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마리깐 시기인 내무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의 성장을 내무랑 때부터 살펴보는 게 맞는데 왜냐면 거성한 차차원 이사금 때는 신라가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습니다. 교립은 돌아가면서 왕이 되다.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됐는데 내무랑은 김씨였습니다. 혁거세는 박씨고요. 석탈에는 석씨입니다. 신라의 왕이 박씨도 있고 김씨도 있고 석씨도 있는데요. 이제 이 내무랑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내무랑 이후부터는 이제 김씨가 왕위를 세습합니다. 내무랑 이후부터는 이제 김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씨와 석씨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무랑 시기에 김씨 왕위 세습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무슨 칭호? 그렇죠. 왕. 이게 이사금이 아니라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 마리깐은 대군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군장. 그러니까 군장 중에서도 가장 큰 군장이다. 가장 큰 힘을 가진다. 최고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내무랑 시기에는 고구려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내무랑 시기 때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고구려의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인데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서 김씨 왕위 세습도 이루고요. 그리고 왜 일본도 물리칩니다. 이때 광개토 대왕이 일본을 물리쳐줍니다.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쳐줍니다. 알았죠? 이때 당시에 일본이란 국호는 없었습니다. 왜라고 불렀습니다. 알았죠? 제가 일본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썼는데 왜라는 국호를 썼고 일본이라는 국호는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왜를 격퇴하고 김씨 왕이 세습을 하는데 고구려가 지원이 있었다. 사실 지원이 아니라 간섭이었죠.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서 이때 내무랑 시기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도 합니다. 신라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고구려와 같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고구려의 눈치를 봤다.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럼 신라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특징은 이벌찬 이하의 17등급의 관등이 있었다. 관등. 할 때 관리 등급이 있었다. 관리 등급 써줄게요. 자, 그런데 이벌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상대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상대등은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등이 높은 관직에 신라의 최고 관직에 있었다. 사실 이 상대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등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등.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화백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대등이라고 합니다. 화백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중에서 그 대등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해서 상대등입니다. 아시겠죠? 화백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상대등이고,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귀족 중에 최고라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등이 신라의 최고 관직이었다. 물론 상대등이 왕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신라의 특이한 제도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이 골품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골품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골제와 두품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골제는 뭐 성골, 진골로 구분됐고요. 두품제는 6두품부터 1두품까지 이루어져 있었다. 제가 설명했죠. 이 성골과 진골, 특히 진골이 주요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룰 때는 진골 출신의 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골이 사라지거든요. 성골이 원래 신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신라의 왕족. 왕이 되었다. 물론 진골도 귀족이긴 하겠죠. 왕을 배출했다. 자, 어쨌든 이런 골품제는 관직 승진할 때 옷차림, 집 주목, 그러니까 집의 방 개수를 몇 개나 할 것이냐, 술의 크기, 귀족들이 길을 갈 때는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수레를 탔다고 해요. 그 크기를 모두 제한할 정도로 강력한 신분제였다. 그러니까 사회라든지 일상생활을 모두 제한하는 신라의 신분제도가 골품제였다.
골재와 두품재로 이루어져 있는 골품재도 있었다. 우리 오늘 네모랑과 골품재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네모랑, 그리고 왕호 변천, 그리고 골품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 강의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필기사진.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네무랑, 화백회의, 골품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왕, 네무랑, 화백회의, 골품제.